통합사회 한국사 간단하게 강연 좀 진행해 보려고 해요. 지금 이제 뭐 여러 명 있다고 그냥 생각하시고 민망하시더라도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사실 강연이라는 그 50분 시간이라는 걸 줘가지고 어떻게 막 해야 될까 되게 고민을 좀 많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좀 기존에 있던 설명에 일단 어머니 자녀분이 혹시 지금 몇 학년? 중1이요? 아, 그러시구나. 많이 배우시군요. 그래서 사회랑 한국사 관련해가지고 좀 자녀에게 이제 그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왔을 때 이 사회하고 역사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제가 조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리면은 저는 이용욱이라고 하고요. 생각의 차이 학원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소개를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통합사회를 지금 강의한 지 한 7년 정도 됐고요. 한국사는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강의는 지금 이런 곳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사실 이게 기준을 중학교 2학년, 3학년, 이제 보통 이제 3학년을 좀 타깃으로 했다라는 전제 하에서 조금 이제 PPT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조금 자녀분하고 조금 안 맞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1학년 친구들을 이제 적용을 하는 것보다 이제 3학년 입장에서 한번 좀 말씀을 드리면은 2년 뒤에 이제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의 이제 구조를 조금 제가 좀 PPT를 좀 보여드렸으면요. 여기 보여드렸는데 여기 1월하고 2월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중학교 3학년들이 보통 고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게 어디 고등학교에 진학할 것인가 막 이런 얘기를 할 때가 보통 7월달, 8월달 때부터 여름방학이에요. 여름방학. 그리고 두 번째 이때 고입 준비를 7월부터 이제 넓게 보면은 7월, 그 다음에 짧게 보면 9월부터 고입. 조금 난 자사고 갈래, 아니면 난 특목고 갈래, 아니면은 아니면 일반고를 가든지 그 부분에 있어서 열심히 합니다. 대부분요. 그 다음에 이제 3차로 이제 들어가 보시면은 겨울방학이 이제 보통 이제 이때 엄청나게 애들 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조금 주목하고 싶은 거는 중학교 때 지금 1학년이 지금 저도 지금 정확하게는 말씀 모르겠는데 자유학기제여가지고 시험 안 치시죠 지금? 한 학기는 시험 봤어요? 혹시 과목이 혹시? 국영수과, 그쵸. 사회하고 역사는 아직 안 쳤죠. 그쵸. 네. 그런 부분일 거예요. 그쵸.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시험을 치는 과목이 국어, 수학, 영어, 통과, 통사, 한국사, 그 다음 뭐 정보 뭐 이런 것들까지 다 합쳐져 있거든요. 근데 이제 중학교 때처럼 아직 성적이 지금 아직 안 나와가지고 데이터가 없으시잖아요. 그죠? 사회 역사는 아직 중학교 때 석차가 없으시죠. 그 석차를 고등학교 거하고 조금 비교를 해보시면은 약간의 좀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건 이제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회나 역사 같은 경우 사실 전날에 공부를 해요. 넓게 진짜 잘하는 친구는요. 가끔 가다 2주, 넓게 보면 3주까지, 3주 전부터 공부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대부분 다 하루 전에 공부하거나 3일 전에 공부를 합니다. 이건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구조적인 이유 때문에 90점 이상이면 대부분 다 A등급을 주거든요. 약간 이제 다 잘하자 이런 느낌으로 가거든.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에 이제 올라오면은 중학교 때처럼 하면 좀 공부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이거는 약간의 구조적인 좀 차이를 말씀드려요. 그래서 3월 달에 애들 입학하면 굉장히 신나고 중간고사 때 엄청난 멘탈의 붕괴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후회를 하고 기말고사 때 다시 열심히 준비하고 여름방학을 맞이하면서 이제 어떤 모습을 찾아오게 되냐면은 성적이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1학년 2학기예요. 근데 아직 먼 이야기여서 3년 뒤 모습이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성적이 이제 양극화가 좀 심해져요. 제가 이제 지금 메인으로 지금 하고 있는 학년이 고등학교 1학년인데 보통 1학년 2학기 때부터는 약간 애들끼리 내 등급으로 지금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딜까를 미래 설정을 좀 해봐요. 내가 지금 한 1.5등급 정도 되니까 조금만 더 올리면은 이 레벨보다 조금 더 높은 레벨을 갈 수 있겠지? 근데 여기서 이제 5등급제 하에서 4등급 돼요. 그럼 희망이 안 보여. 그럼 이때부터 엄마 나는 학교 수업 안 듣고 난 정시 준비할래. 이런 애들이 가끔씩 이제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제가 주목하고 싶은 건 사실 이때 모습 때문에 이때 애들을 보는 게 조금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래서 원인 분석을 해봤죠. 보통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때 아이들이 이렇게 좀 좌절을 하는 이유가 대체 뭘까? 해보니까 제가 열심히 고민한 결과는 보통은 1차, 첫 번째 1차 원인은 중학교 3학년 때 여름방학, 좀 넓게 보면 2차
이때. 그 다음에 3차가 겨울방학. 이때 열심히 한 친구들이 대부분 다 이때 다 웃고 있더라고요. 이때 열심히 안 한 친구들은요, 다 울고 있더라고요. 이거는 약간의 좀, 제 경험에서 좀 나온 거라고 보실 수 있어요. 보통 이때는 다 열심히, 이때 3월달은요, 애들이 다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 안 하는 친구 없어요. 진짜 열심히 공부해요. 근데 이때는 반에서 한 30명 중에 보통 25명은 다 열심히 들어요. 여기는 30명 중에 10명 들을까 말까 할 수도 있을 분위기예요. 일반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 이건 약간 구조적인 차이라고 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약간 강연 앞서서 일단 지금 원래 강연 주제를 일단 통합사회를 좀 잘하는 사회라는 과목을 좀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넓게 봤을 때 중학교 때 사회 1, 사회 2, 역사 1, 역사 2가 통합사회까지 같이 이제 포괄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부 중심으로 조금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통합사회라고 일단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이제 자녀분이 2012년생 맞죠? 2012년생, 그쵸? 2012년생? 그럼 이제 통합사회라고 아마 이제 수능을 치실 거예요. 이건 내신 과목도 그렇고 수능 과목까지 같이.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아, 설명회 혹시 들으셨었나요? 아, 대략적인 거예요. 아, 어떻게 들으셨죠, 이걸? 찾아보셔. 아, 그럼 그냥 다시 한번 그냥 좀 말씀을 드릴게요. 통합사회는 사회는 사회인데 중학교 때는 그냥 사회라고 붙여놨어요. 약간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중학교 때 사회는 일반 사회랑 지리를 합쳐서 사회랑 지리를 합쳐서 사회 과목이라고 붙였고요. 도덕이라는 과목이 있었어요. 사회하고 도덕 이렇게 붙여놨는데 고등학교 때 올라오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윤리, 도덕, 지리, 그 다음에 일반 사회, 윤리, 지리, 일반 사회를 플러스 간혹가다 여기다 역사까지 합쳐서 이걸 통합사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사회 과목을 다 통합시킨 거예요. 옆에 봐보시면 이게 각각의 하나의 대학에 가면은 교육과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좀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은 통합사회를 다 잘하는 친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생각보다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윤리 잘하는 친구도 있고요. 지리에 특화된 친구가 있고요. 일반 사회에 특화된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안 써 있는데 역사에 특화된 친구가 또 있어요. 그거를 제가 좀 세분화해가지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게 이제 고등학교 지금 3학년 때 배우는 심화 과목이에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그러니까 이 선생님들은 윤리 전공하시는 선생님이고요. 이 선생님은 지리 전공하시는 이 선생님은 일반 사회를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에 이제 들어오셔서 수업을 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교과선이 뭐 이렇게 6개 정도 있고요. 이번에 바뀐 거고요. 단원 구조를 조금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좀 얼추 들어보셨을 텐데 과목이 총 단원이 10개 소단원, 10개 대단원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첫 번째 봐보시면은 뭐 통합적 관점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뭐 일반적으로 이런 걸 공부할 거야 라는 약간의 좀 이제 맛보기 형식의 통합사회에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가 이런 대단원을 나타내고 있고 여기 위에 봐보시면은 2단원, 3단원, 4단원, 5단원 근데 제가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옆에 사회탐구 과목과의 연계라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윤리, 지리,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뭐냐면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정법, 윤리 가만히 있질 않아요. 어떤 일관성이 아니라 윤리 배웠다, 지리 배웠다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시험 범위가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시겠지만은 시험 범위가 이렇게 중학교 때처럼 1, 2, 3단원 이렇게 진행이 되지 않고요. 여기까지 시험 범위, 여기 조금 시험 범위, 여기 조금 시험 범위, 여기 조금 시험 범위. 왜냐면은 윤리 전공하신 선생님은 윤리 부분만 가르치시고 나가세요. 지리 선생님은 지리 부분만 가르치시고 나가시고 일반 사회에서 일반 사회만 가르치시고 나가세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이 생기냐면은 윤리 선생님은 이제 들어오셔서 이거 지리 시간에 배웠지? 넘어갈게. 지리 선생님은 이제 이거 일반 사회 선생님한테 배웠지? 넘어갈게. 이게 뭐냐면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치면은 각각의 메꿔지지 않는 약간의 그런 갭 차이들이 여기서 발생을 해요. 이 갭 차이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윤리 부분만 가르치고 여기 있는 이 빠진 부분이 이제 결여가 되거든요. 이거는 학교 선생님들이 그냥 넘기시는 거예요. 배웠지라고 하면서. 근데 이거를 다 통괄해 줄 수 있는, 통합해 주는 사실 그 사람이 사실은 조금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간의 이제 사교육에서도 약간의 이런 게 도움이 되긴 하죠. 당연히. 이거 하나 좀 말씀을 드리고 여기가 이제 1학기 때 배우는 거고요. 두 번째 봐보시면 2학기 때 배우는 게 여기 있어요. 여기서 좀 어려워 보이는 단원이 혹시 들어보셨는지. 통합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가 통합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는 어디냐면 경제 파트예요.
사실은. 제가 오늘 좀 주목하고 싶은 건 정법하고 경제, 이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해요. 그래서 정치와 법, 경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지금 09년생 그 다음에 심지어는 지금 중3 친구들도 사실 통합사회를 지금 제 수업을 듣고 있거든요. 선행 차원에서. 근데 지금 이제 2학기 때 시험 범위를 이제 대비를 하는 차원에서 아이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헌법 파트 이 부분이랑 경제 파트 이 두 개를 지금 사실 선행을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사실 통합사에서 제일 어려운 파트인데 이 어려운 파트를 제일 2학기 부분에 아무래도 좀 몰빵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이제 문제가 좀 있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배우는 내용은 뭐 아이들 입장에서는 1학년 애들,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뭐 이거는 아이들이 체감하는 느낌이에요. 아 뭐 쉽다, 아, 뭐 재밌다, 뭐 통합사회가 이렇다 이러다가 이제 시간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 조금씩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하다가 막 뭐 나중에는 뭐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뭐 헌법재판소, 국가에 의한 자유,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들이 실제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경제 파트는 수학 부분하고 사실 좀 연관이 있거든요. 아 너무 어려운데? 아 이건 오바다. 막 이런 얘기를 막 합니다. 이건 실제로 아이들이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금 세분화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릴게요. 뒤에 한번 볼게요. 이거 먼저 보시면은 일단 1학년 때 배우는 이거는 미리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국영수랑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는 국영수랑 고등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국영수가 달라요. 3년 동안 배우는 내용이 싹 다 모두 다릅니다. 근데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한국사가 수능 과목으로 현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을 가지고 3학년 때 이제 수능을 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때 이 통합사회 한국사는 고교학점제 시행, 올해 이제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으로 인해서 특징이 뭐냐면은 3학년 때 나는 수능을 쳐야 돼, 통합사회로요. 근데 학교에서는 가르쳐주지 않아요. 왜? 너 이미 1학년 때 배웠거든요. 학점이 이미 정해졌고 똑같은 과목이 재수강이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저 능력이 도달하지 않는 한 학점을 따면은 그냥 배운 걸로 끝이에요. 근데 이거 가지고 수능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통합사회 한국사를 좋은 추억을 만들어 놔야지 나중에 3학년 때 수능에서 편해진다는 얘기예요. 이건 뭔 말이냐면은 마치 뭐 여행지에 가가지고 뭐 연인과 싸움이 발생을 했어요. 그 여행지를 가고 싶지 않잖아요. 비슷한 느낌이에요. 1학년 때 좋은 추억을 남겨놨어야 돼. 아, 나 통합사회 1등급이었어. 그럼 3학년 때 가가지고 아, 나 1등급이었어. 나 어차피 잘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이 차거든요. 근데 3학년 때 이제 통합사회로 또 수능을 쳐야 되는 입장에서는 약간 이 생각이죠. 아, 나 1학년 때 이거 망쳤었는데. 이 자신감이 일단 결여된 상태예요. 그럼 어머님께서는 일단 포커스를 맞추시는 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지금 통합사회와 한국사를 기본적으로 잘 다져 놓으시면은 나중에 자녀분이 이제 3학년 때 가셔서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일단 기본은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의 내용을 조금 잘 알아두시면은 크게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지우개가 없군요. 그래서 잠시만요. 뒤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내신과 관련된 내용. 이 얘기는 어머니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서 내신이 5등급제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작년까지만 해도 이제 4%가 1등급이었는데 이제는 여기가 5등급제로 바뀐 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것도 뭐 내용은 다 아실 테니까 제가 그냥 개괄적으로 간단히 넘길게요. 4단위, 3단위. 그래서 이거는 통합사회하고 한국사가 국어와 수학과 영어와 같다. 이 얘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위수 같은 경우는 4시간, 3시간씩 들어가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럼 제가 좀 하나만 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요즘 트렌드에 대한 얘기를 좀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일단 이 내신 지금 경향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에 나온 거냐면은 이게 서울 강동구에 나온 지금 강동고등학교 통합사회 시험 문제예요. 이게 어떤 특징이면 약간 작년까지 이 학교가 이렇게 좀 생각보다 어렵게 내는 학교는 아니었는데 요즘 들어 조금 이제 약간 수능 과목이 되다 보니까 어렵게 이렇게 내는 경향성이 없잖아 이게 됐어요. 여기는 이제 어디냐면은 강남구에 있는 휘문고등학교 통합사회 시험 문제예요. 아, 이거는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웠던 문제라고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특징이 뭐냐면은 아이가 교과서를 달달 외워가지고 풀리는 건 아니에요. 교과서를 달달 외워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문제풀이 능력이
좀 출중하거나 약간 문제를 많이 풀어보거나 자료 분석 능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사상가를 얼마나 깊이 있게 이해하는가. 그래서 단순 암기로는 풀릴 수 없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얘기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 먼저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이거부터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요즘 트렌드가 이제 어떻게 바뀌냐면은, 자, 내신에 대한 내용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난이도가 확실히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내신에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내신에서는 통합사회 한국사는 상당히 필수고요. 내신을 많이 포기하고 정시에서 통합사회는 필수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윤리와 지리와 일반사회를 파트별로 좀 깊게 공부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얘기를 조금 말씀을 드리고요. 수능과 관련된 내용은 너무 이제 먼 얘기실 것 같아서 9등급 상대평가로 바뀌었고요. 약간의 좀 미묘한 차이를 좀 말씀드릴게요. 혹시 이거는 제가 모든 설명회나 아니면 이제 어머님들 그 강연 같은 데서 이제 만나면 물어보는데, 혹시 어려운 건 아닌데 우리나라 혹시 광역시가 혹시 몇 개인지 혹시 아시나요? 서울특별시를 제외하고. 오, 5개. 1개 더 있어요. 1개. 마지막 1개만요. 서울 옆에 있는 도시. 대구, 부산, 울산. 그쵸, 인천까지. 그거예요. 아이들 알까요? 요즘 아이들 몰라요. 진짜 몰라요. 왜? 서울이 대한민국이 전체인 줄 알고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게 이제 뭔 말이냐면, 이게 이제 자녀분이 나중에 이제 3년 뒤에 풀 수능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3년 뒤에 고등학교에 올라와서 풀 문제라고 보시면 되는데,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여기 봐보시면 기억에 광역시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지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융합형 신개념 문항이거든요. 여기 봐보시면 충청권 있죠? 이것도 지리고요. 분배적정, 이건 윤리에서 나오고요. 사회문화는 공공부조, 이거는 사회문화. 그러니까 각각의 지리, 윤리, 일반사회를 다 합쳐놓은 문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요즘 트렌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만약에 나는 이 의료급여 제도에 대해서 나는 정말로 빠삭하게 알고 있어. 그러니까 이 의료급여 제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일반사회에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광역시를 몰라요. 여기서 찾아야 되는데. 광역시가 어디지? 대구가 여기였나? 대전이 여기였나? 이걸 모르면 그냥 틀려버리는 거예요. 즉,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는 한 파트, 즉 아까 말씀드렸던 의료급여 제도, 사회문화, 일반사회와 관련된 내용을 정말로 깊게 판다 하더라도 다른 분야를 모르면은 틀리게끔 만들었어요. 융합형 인재를 원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과하고 이과의 경계를 허물어버리고 융합된 스티브 잡스와 같은 그런 똑똑한 애들을 만들어내겠다. 그게 국가에서 요구하는 인재거든요. 이런 문제가 그래서 등장을 하고 있어요, 요새. 관련돼가지고 이거입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여기는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여기 대구다, 여기 대전이다, 여기 인천이다, 이런 거를 찾아야지만 수치를 보고 분석을 하는 문제 능력이 요구가 돼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윤리, 지리, 일반 사회가 각각이 다 합쳐져 있다. 이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고1 때는 이거를 좀 각각의 선생님들이 가르쳐준 윤리나 지리나 일반사회, 아마 중학교로 좀 비유를 드리면 여기가 도덕, 그 다음 여기가 사회, 이 부분을 각각이 좀 깊이 좀 공부를 해주시고 나중에 고3 때는 이거를 경계를 허물어가지고 열심히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공부 효율, 통합사회 한국사를 잘하는 방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제가 좀 여기 거기 자료 안 넣어놨는데 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확실성이에요. 확실성. 제가 이거는 좀 자료가 너무 괜찮아가지고 갖고 왔는데, 확실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 제가 써놨죠. 내가 공부한 내용을 남에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하게 소화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는요, 제가 지금 수업할 때 클리닉 하거든요. 근데 클리닉 할 때 1대1, 학원에서 보통 이렇게 1대1로 이렇게 클리닉, 제가 예를 들면 경제 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헌법 파트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사회 뭐 일제강점기 파트가 어려운 부분인데, 강의를 이렇게 해요. 오늘 아침에도 강의를 하고 왔는데 한 15명 수업 들으면은 한 3명은 일단 졸아요. 아침 수업은요. 무조건이에요. 그 친구는요, 다음 주 수업 때 내용이 똑같은 진도를 들으면 못 따라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어떻게 고민을 할까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그 친구는 이제 무조건 클리닉에 와야겠죠. 아니면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듣거나 그래야지 이제 따라갈 수 있거든요. 근데 그래도 못 따라가는 친구들이 있을 수 있어요. 클리닉을 부르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지도를 해줘요. 특히 클리닉 활용법은 제가 이거를 통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아이들한테 일단 기본적으로 한번 설명해주고 야 그리고 또 나한테 설명해봐. 전 이걸 항상 시켜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은 자기가 확실하게 공부를 했으면요 가장 중요한 건 특히 사탐하고 한국사는 남한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너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왜 위기가 찾아왔는지 나한테 좀 설명해 줄래? 챗GPT한테 설명하듯이 지금 챗GPT가 딱 설명해 줘 정확하게. 그거에 대해서 너무 깊이 있는 것까지는 아니다 하더라도 흐름 정도는 좀 알 수 있다는 거죠. 너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각각의 견제장치가 어떻게 구성돼 있고 입법부가 행정부를 어떻게 때릴 수 있는지 뭐 탄핵 소추권을 누가 행사할 수 있는지 이런 걸 어떻게 해서 왜 설명할 수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 줄래? 그럼 애들이 알았는지 몰랐는지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정확하게 얘기해요. 아니면 아이들이 저한테 이제 설명을 할 때까지 제가 계속 시킵니다.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확실성이에요. 그래서 수학학원 중에서도 그게 있잖아요. 그 강의하는 아이들 이런 거 있죠. 저는 이거 괜찮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자기가 완벽하게 이해하면요 앞에서 남에게 설명할 수 있거든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첫 번째 개념학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요약성이에요. 이 요약성은 공부 내용 전체를 기억하기는 어렵다. 키워드로 메모하고 이를 보고 공부 내용을 떠올릴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여기 근방에 송파구에 무슨 Y여고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직접 얘기 드리면 좋은데 이 Y여고에서 한국사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과서가 시험 범위가 1페이지부터 한국사예요. 95페이지까지였어요. 이거 95페이지. 근데 학교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얀 거 빼놓고는 다 외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교과서에. 그러니까 글자 여기 하얀 거 말이야. 하얀 건 여백이죠. 글자 있는 건 다 외워야 된다는 얘기했죠. 이 친구가 제가 좀 하나 말씀드려요. 이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교과서를 제가 그 재작년에 이제 수업 들었던 친구인데 영상으로 들었던 친구인데 이 친구가 공부를 어떻게 했냐면은 진짜 선생님께서 학교 선생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학교 선생님의 의도는 그거죠. 교과서 내에서만 내고 디테일한 부분까지 알아야 된다. 근데 그 친구는요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교과서에 있는 모든 줄글을 어떻게 외웠어요. 한 문장도 빠짐없이 다 외웠어요. 점수가 몇 점 나오셨을 것 같아요? 점수가 몇 점 나오셨을 것 같아요? 노력한 만큼으로 치면 100점이고 100점을 뛰어넘죠. 150점 정도 부족하지 않아요. 63점이 나왔어요. 이건 왜 그럴까요? 이게 왜 그럴까요? 바로 뭐냐면은 공부 내용 전체는 이게 이제 요약성과 관련된 얘기인데 한국사는 일단 기본적으로 뭐냐면 역사적 배경과 맥락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어머님께 드린 자료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맥락이나 그런 어떤 주변에 있는 배경의 흐름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하나하나 다 외운 거예요. 글자만요. 네. 진짜 순수하게 글자만 외운 거예요. 진짜 순수한 친구였어요. 그 친구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A라는 사건이 발생이 된 배경, 왜 A 사건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당시 시대적 흐름이나 결과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머릿속으로 잡고 있어야지 그리고 난 다음에 암기를 하면 자연스럽게 암기가 되는데 그냥 고지고대로 거기 교과서에 있는 줄글만 막 물론 교과서가 굉장히 아름다운 문장이에요. 하나하나가. 근데 그걸 막 고지고대로 그렇게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친구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요약성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공부 내용 전체를 기억하기는 어려워요. 저보고 한국사 교과서 제가 지금 10년째 강의하고 있거든요. 저보고 그 교과서 외우라고 하면 제가 외울 수 있어요. 못 외워요, 저도요. 근데 제가 거기 있는 내용을 빠삭하게 알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바로 거기 나와 있는 키워드로 메모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키워드로 메모한다는 건 뭐냐면은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도 여기 한 문장, 5개의 문장이 있으면 이 4개 문장은 한 개의 문장의 부속품이에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한 키워드일 거란 말이에요. 거기 나와 있는 키워드를 중심으로 메모를 하고 그 다음에 이를 위한 공부를 떠올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이 앞에 있는 첫 번째 문장을 보면은 뒤에 있는 4문장이 바로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렇게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게 두 번째가 요약성이에요. 공부를 하실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교과서로만 공부해서 뭐 1등급이 나왔어요 라는 친구들이 간혹가다 있어요. 그 친구들은 사교육을 안 받고 교과서만, 특히 사탐한국사에서 교과서로만 공부했다고 하면 그 친구는 좀 아쉽겠지만 어렸을 때 배경 지식이 많이 갖춰진 친구예요. 특히 한국사 같은 경우 드라마라든가 아니면 역사책이라든가 이런 거에 많이 줘. 아니면 뭐 Y 막 이런 거 많이 읽어가지고.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들은요, 그 친구들은 교과서를 봐도 그냥 편해요. 소설책 읽던 느낌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지 않은 친구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공부 내용을 딱 키워드를 보고 바로 떠올릴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으로 접근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여기서 이제 이 자리는 사실 광고하는 자리는 아니거든요. 홍보하는 자리는 아닌데
저는 교재가 다 뭘로 돼 있냐면 키워드로 돼 있어요. 별로 이렇게 저는 사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저는 어렸을 때 학원 다닐 때도 약간 싫어했던 게 뭐냐면, 이게 자이스토리나 뭐 이건 사람마다 좀 편차가 있겠지만은 너무 외울 게 많은데 그 외워야 되는 내용을 여기다 다 때려박은 교재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론서라고 하죠. 개론서. 대학 다닐 때 개론서. 그러니까 대학 다닐 때 개론서가 고등학생들한테 그걸 주면 애들이 그걸 습득을 할 수 있을까? 그게 너무 싫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키워드 중심으로 깔끔하게 흐름이 정리된 교재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게 수업을 하고 있어요. 칠판에서 판서할 때 모든 내용을 다 쓰지 않아요. 키워드 중심으로, 역사도 마찬가지, 사회도 마찬가지, 키워드 중심으로 써두고 이 키워드를 딱 봤을 때 아, 이거 그거였지, 애들이 바로 떠올릴 수 있게끔. 근데 그 떠올리는 역할은 이제 제가 시키는 거죠. 앞에서 제가 연극 한 판을 하면서 막 하면서 이렇게 막 어떻게 강의를 하고 윤봉길이 가가지고 홍커공원에서 폭탄 한 방 팍 던지면 애들이 팡 터지면 이제 거기서 느껴지는 그 임팩트로 아이들이 기억을 하는 거예요. 그 키워드를 봤을 때. 이게 요약성이라고.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죠. 여기까지는 이제 요약성이 됐어요. 그럼 기억을 했어요? 확실하게 이해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암기도 됐어요. 요약하면서 암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단계예요. 바로 뭐 해야 되냐면은 종합성이에요. 이 종합성은 메모해 둔 키워드들을 상황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편집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은 이건 문제풀이 능력이에요. 문제풀이 능력. 단원 통합형 문제라고 있어요. A, 뭐 예를 들면 1-1 소단원이 있고 1-2 소단원이 있어요. 정확하게 자이스토리나 뭐 1등급 만들기나 그런 문제, 완자라든가 소단원별로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소단별. 1-1의 영역 파트는 1-2 소단원의 문제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실제 학교 시험에서는 이거하고 이걸 어떻게 해요? 같이 섞어요. 갑자기 꼬여요. 이 파트 여기 뭐였지? 하면서 앞에 있는 내용하고 뒤에 있는 단원 통합형 문제, 이게 이제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특히 통합사회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합성이 요즘 이제 트렌드가 이제 뭐냐면 융합형 인재를 요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이게 잘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저번에 배웠던 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죠. 이거를 여기에 맞추고 이거를 여기에 맞추고 이 각각의 교집합들이 요구되는 거를 같이 끼워 맞출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좀 요구돼야 되는데, 상황에 맞게 필요한 형태로 편집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저기 때문에 이걸 갖고, 이게 잘 안 되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약간 뭐라고 될까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조금 머리 좋은 친구들이 잘하긴 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입시가 머리 좋은 친구들이 조금 유리하긴 합니다만 엉덩이로 공부하는 친구들이 그 친구들을 못 이긴다는 법은 없어요. 저는 머리가 좋은 편은 아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엉덩이로 공부한 스타일이에요. 근데 이 종합성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누적을 하실 수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기록으로 남길 정보가 무엇인지 깊게 집중해 살피는 첫 번째 확실성, 기록으로. 대체 무엇일까? 이런 뜻이었구나. 이거를 이제 뭐 해야 되냐면 확실하게, 첫 번째인 확실성, 이걸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야 되고, 골라낸 정보를 나만의 언어로 키워드화 한다면 이건 요약성이에요. 세종대왕이 뭐 했었던 앙부일구, 그 다음 뭐 칠정산, 그 다음 뭐 온갖 업적들을 이 세종대왕이라는 키워드를 보고 바로바로 키워드를 바로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이렇게 펼칠 수 있는, 약간 이불을 이렇게 쫙, 세종대왕이라는 이불을 쫙 펼치면 머릿속에 다 나올 수 있는, 이게 바로 요약성이에요. 그래서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외울 때 이거를 8장으로 이 95페이지를 딱 8장의 키워드로 딱 잡아놓고 바로바로 떠오를 수 있는 요약성, 사회탐구의 능력이라고 보시고, 마지막에서는 키워드를 재정렬하고 활용하는 거예요. 활용하는 능력이죠. 종합성까지 갖춘다. 그러니까 이 연도에 국내에선 이랬지만 해외에선 이런 사건이 있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통합사회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은 되게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하고 여기까지는, 요즘 애들을 봤을 때 느끼는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래도 돼요. 여기도 잘 돼요. 여기는 잘 안 돼요, 생각보다. 이건 경험이 조금 사실 많이 필요해요. 근데 이런 거는 사실 문제풀이 능력이나 이런 걸 조금 요구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과거 통합사회는 2008년생까지는 단기간에 극복이 조금 가능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렵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게 2009년생 이후부터는 확실히 어려운 문제가 교과서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표나 그래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조금 가능해요. 이거 자녀분이 조금 많이 접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신문이라든가 그래프라든가 이걸 친숙해. 표나 그래프는 뭐 이건 수학이나 과학의 영역이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이때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좀 지속적인 훈련,
이런 것들은 정말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은 표나 그래프를 보면 당황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아요. 뭐 경제학 그래프라든가 뭐 수학의 확통 그래프 이거에 좀 친숙해지면은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 지리, 일반사의 윤리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지금 시중에 있는 통합사의 지리 문제입니다. 이 지리 문제는 첫 번째하고 지금 아이들에게 좀 말씀드리면 아이들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까요? 5대양 6대주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은 대답 열심히 해요. 아, 5개 대양. 그럼 5대양 6대주가 위치가 어디야? 그러면 10명 중에 대답하는 친구가 3명 정도 돼요. 6대 대륙의 위치.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앵글로 아메리카, 아시아, 유럽, 건조 문화권, 아프리카 문화권, 오세아니아.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지리예요. 여기에 가장 큰 핵심은 뭐냐면은 지도에 친숙한 친구들이 이겨요. 지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태풍의 경로거든요. 여기 좀 잘 보시면은 서귀포가 순간 최대 풍속은 서귀포가 서울보다 강했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서귀포? 서귀포가 어디지? 일단 이것부터 시작해요. 서귀포는 제주에 있거든요. 제주에 있는 서귀포. 서울하고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강했을 것인가를 태풍의 위치를 보고 이제 추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리예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 그다음에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지리 파트는 일단 덕후가 있어요. 지리는 덕후가 있어요. 안 믿기시겠지만은 제가 이제 제 수업 듣는 애 중에 제가 이제 허락받고 이거 이제 강연할 때 써도 되냐라고 물어봤는데 제 수업 듣는 친구 중에 그 고1 남학생이에요. 팸이 있습니다. 자전거 동아리 팸. 그 친구는요. 제 수업 듣는 애 걔는 학원 끝나고 어디가 저희 어디 가냐면 이번에 강화도 가요. 이거 강동에서요. 강화도를 간대요. 깜짝 놀랐어요. 너 어떻게 거기를 강화도 자전거 타고 가요? 거기 한 8시간이면 가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아침 5시 반에 출발하는데요. 한번 쫙 돈대요. 그 친구가요. 다른 거는 다 못해요. 이거 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 상대적으로 지리에 특출돼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저도 그런 친구를 본 적이 없거든요. 가끔 가다 1년에 한두 명씩 있어요. 거의 대다수는 10명 중에 8명, 10명 중에 한 2~3명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남학생이 확실히 지리의 위치는 좀 강해요. 혹시 여학생인지 남학생이에요? 혹시 어렸을 때 여행이나 막 이런 건 아니면 지도에 익숙하셨나요? 많이 다녔었어요? 그 집에 혹시 세계 지도 같은 거나 지구본 있나요? 그거 너무 친숙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야? 이런 것들 좀 봐주시면. 왜냐면 요새 통합사의 문항에 국가가 어딘지를 물어봐요. 네덜란드와 프랑스 사이에 있는 국가가 어디야? 이게 이제 실제 킬러 문제였거든요. 벨기에 이런 거거든요. 이거 친숙하면요 아이들은 그냥 이겨요. 진짜 중요해요. 이런 것들 너무 중요하고요. 한반도 한국지리, 그러니까 특히 이제 지리는요 한국지리와 세계지리가 있어요. 한국지도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세계지도 관련된 거 굉장히 친숙하면은 좋습니다. 관련 과목이 한국지리와 세계지도. 근데 남학생이 진짜 상위권은 진짜 확실히 압도적으로 많아요. 왜냐면 여학생들은요 지도에 약해요. 이제 약간 뭐라 해야 될까? 이거는 뭐 제 경험이에요. 제 뭐 선입견이나 편견이 아니라 경험으로 봤을 때 데이터상으로 제 경험으로 봤을 때 여학생보다 확실히 남학생이 강하긴 해요. 공간 지각이 약간 좀 이제 발달돼 이게 뭐 저는 잘 모르겠는데 확실히 남학생들이 지도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친숙한 건 맞아요. 그래서 그 친구 자전거 타고 막 다니는 친구들은 그 어머님하고 이제 가끔씩 상담 전에 해보면은 우리 자기 아빠보다 애 아빠보다 애가 다 뭐 고속도로 어디로 빠져나가면 돼요. 막 거의 내비게이션이라고 걸어다니면서. 그래서 저도 자기 아들이지만 자기 어머니께서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친구 지도와 도표가 굉장히 그리고 지도하고 도표 왜냐하면 지리에 나오는 도표도 또 많이 나오거든요. 이런 부분에 좀 친숙해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윤리예요. 요즘 이제 통합사에 나오는 윤리는요. 가장 중요한 건 사상가끼리 싸움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데카르트와 뭐 레오폴드 간의 싸움을 붙여. 이게 잘 안 보이지만 이거 벤 다이어그램이거든요. 데카르트와 레오폴드의 공통점은 뭐야? 데카르트가 레오폴드를 깔 때 뭘로 까면 될까? 이게 한 문제였어요. 이게 이제 창덕여자고등학교 기출이었는데 이게 지금 풀이가 상당히 길죠.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수능 특강 문제인데 얘와 얘, 갑과 을 간의 사상가를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는지, 비판을 나그림으로 표현할 때 이런 문제예요. 이건 뭐와 관련된 거냐면은 국어 능력하고 연관이 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윤리는요, 윤리 덕후는 없어요. 제가 수업하면서 윤리 덕후라는 걸 들어본 적도 없고 윤리 잘하는 애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확실한 거는 국어 능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과 생활과 윤리가 지금 사회탐구 9개 과목 중에 거의 1위거든요. 1위인데 이 친구들은 거의 대다수가 여학생이에요. 남학생들은 국어 능력에 있어서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여학생들이 국어 능력이 훨씬 더 뛰어난 건 확실합니다. 이거는 데이터상으로 봤을 때 국어 능력과 연결이 돼요. 왜 그러냐면 말장난이거든요. 말장난이 많아요. 이거는 그리고 또 이제 더 중요한 건 요즘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단어가 있잖아요. 한자에 익숙하지 않아요. 이게 뭐냐면 한자에 익숙하지 않는다는 말씀은 이제 뭐냐면은 저희는 좀 뭐라고 해야 될까 이게 뭐 국가에서 사실 이제 한자를 말고 그냥 순 우리말로 쓰자라는 약간 그런 정책을 펼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한국말에 거의 한 85%는 거의 다 한자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근데 그런 부분에서 좀 이제 약한 거예요. 응보주의, 국수주의 뭐 이런 단어. 그 다음에 요즘 이제 모르면 동고서적. 어머님과 저는 이걸 같이 아실 거예요. 우리나라의 지형은 동쪽은 높고 서쪽으로 가면 낮아진다. 아이들 몰라요. 지금 요즘 애들이 특징이에요. 이거는 한글을 보급하는 정책에 있어 한자 쓰지 말고 한글로 가자라는 트렌드예요. 근데 이걸 모르면요. 사실 국어에서도 막히고 통합사에는 말할 것도 없어요. 단어나 용어를 조금 많이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특히 인문학 지식 있죠. 애들이 책 진짜 안 읽어요. 사실 저도 책을 그렇게 많이 읽는 편은 아니에요. 저는 특정 분야만 책을 어렸을 때 많이 읽었는데 책을 조금 많이 읽으면 좋아. 아니면은 책을 많이 안 읽는다 하더라도 유튜브를 본다. 아이들이 이제 유튜브에 친숙하니까 유튜브를 본다 하더라도 인문학적인 약간 유튜브를 그래도 아이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유튜브 같은 거를 좀 봐줬으면 좋겠다. 뭐 이제 뭐 먹방이나 뭐 브이로그나 아니면 뭐 게임 방송 뭐 이런 거 다 보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거에 좀 친숙한 게 또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래서 국어 능력하고 연결이 되니까 단어나 용어 이런 것들은 뭐 중학교 때 도덕하고 사실 그게 상관이 없어요, 사실은요. 윤리는 좀 다른 분야이기 때문에 그 사상가들이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사상가들이 주장을 했던 이유는 뭘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이 사상가의 핵심 사상은 뭘까? 왜 맹자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착하다고 얘기했을까? 뭐 이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얕게라도 생각하면은 굉장히 고등학교 때는 도움이 될 거다라는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나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일반 사회예요. 이건 이제 정법 문제고요. 이건 경제 문제예요. 정법은 이제 여기 보시면 헌법재판소, 그 다음에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조금 어려운 문제, 조금 이제 그래도 좀 가시적으로 좀 보일 수 있는 문제를 갖고 왔는데 이거는 일반 사회 파트의 헌법 파트 여기 있는 정치와 법 파트는 좀 사회 이거는 잘하는 친구들 그러니까 막 덕후라는 특징은 없는데 뉴스 많이 본 친구가 유리하긴 해요. 이번에 뉴스에서 정치 분야에서 이런 거 있었지. 이번에 우리 뭐 대선이 치러졌는데 뭐 이런 현상이 있었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이 열린다는데 관세 협상이 어떻게 됐었지. 관세가 뭐지? 그럼 아이들이 그 뉴스를 보고 엄마 관세가 뭐야? 그럼 이제 관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게 돼요. 좀 친숙해지는 거. 친숙해지면 좋아요. 이런 거는 그럼 걔네들은 일단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는 이런 거구나 하고 디테일한 내용은 모른다 하더라도 입법부 나 뭐 하는지 알아. 여기 국회 법 만드는 데잖아. 법을 집행한 거 정부 너 뭔지 알아. 여기 대통령이 수장이잖아. 사법부 법을 적용하는 곳이네. 친숙해져요. 디테일한 건 그냥 외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와가지고 친숙하면 좋죠. 이거는 이제 경제예요. 솔직히 이거는 남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학생들도 마찬가지인데 수학 잘하는 애들이 유리하긴 해요. 솔직한 말씀으로 드리면요. 수학. 그러니까 이 그래프가 이제 실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나온 통합사회 문제인데 이거는 사실 문제가 약간 이제 사회처럼 보이지만 사실 1차 방정식 문제라고 보면 돼요. 1차 방정식.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 이건 조금 미안한 얘기긴 한데 수학을 포기한 친구들은 조금 풀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절편 이러면은 여기 x, y 뭐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아이들이 이거 고등학교 때 수학을 물어보는 게 중학교 수학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사회과학을 그래프로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수학이 좀 잘하는 친구들이 유리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덕후는 많지 않아요. 근데 정법 기준으로 말씀드리면은 정치나 외교나 일반 상식과 연결이 돼요. 사실 저는 사실 어머니께서 어렸을 때부터 약간 이제 좀 요즘은 저 어렸을 때 신문을 봤었거든요. 그러니까 종이신문, 요즘 많이 안 보는데 신문 3개를 항상 갖다 줬었어요. 4개를 갖다 줬어요.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겨레. 이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스펙트럼이 우에서 좌로 가는 신문이에요. 이거 다 읽어봐라. 특히 사설 읽어봐라.
그러니까 하나의 사회현상, 하나의 어떤 이슈가 딱 터졌을 때 이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이쪽에서는 이렇게 평가하고 있고 저는 어렸을 때 사실 그걸 봐가지고 뭐가 도움이 되냐면은 사회문제 어떤 뉴스를 봤을 때 약간 그 안에 있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글을 썼을까라고 하는 좀 깊이 파고드는 약간 인문학적 감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갖춰져 있진 않은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제가 그게 갖춰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죠. 이런 얘기를 대체 이 친구가 왜 했을까? 이거를 파고드는 거죠. 의도가 대체 뭘까? 돌려 말한 걸 텐데 의도가 대체 뭘까? 이게 약간 인문학의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알아두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다. 경제 단어는 확실하게 수학 과목과 연결이 되는 거는 제가 맞는 것 같아요. 경험상으로 봤을 때 사회 이슈나 시사 상식에 친숙한 친구. 이게 융합형이죠. 특정 분야만 치우쳐지지 않고 다 같이 갖춰 고루고루 친숙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중학교 때 사회 내용이 이게 잘 갖춰져 있어요. 중학교 때 2학년하고 3학년 때 사회 1, 사회 2 나오는 거 그대로 고등학교 이거는 중학교 때 사회는 일반 사회하고 굉장히 연관이 많이 돼요.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는 도덕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일반 사회 파트는 웬만하게 꼭 갖고 가시길 좀 말씀을 드려요. 열심히 공부하시는 게 좋고 내용이 7, 80% 일치하는데 다만 내용이 고등학교 때는 좀 깊게 들어간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 대부분 이제 이거 고등학교 때 이제 막 헤매는 친구들 보면은 거의 중학교 때 사회 그냥 다 포기한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때 사회에 집중하시고 만약에 조금 더 쉽게 가고 싶다라고 조금 더 아이가 좀 더 편하게 가고 싶으면은 신문 같은 거 이 인문학적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연관 지어주시면 되고 수학은 경제 파트 같은 경우 따로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수학 과목하고 좀 연결이 됩니다. 이 얘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통합사회와 관련된 교재 추천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교재와 관련된 게 이게 사실 제가 타겟을 제가 중3 어머님들을 제가 대상으로 좀 잡다 보니까 아마 지금 예비고1 어머님들께서는 뭐 이게 영상을 보시면 뭐 보실 수 있긴 한데 독학을 만약 학원을 안 다니고 독학을 한다면은 EBS 개념 완성이 가장 괜찮습니다. 왜냐면 지금 교재가 없습니다. 그래서 8종 통합사회 교과서의 합본이에요. 그래서 이제 상상고라든가 중동고가 이제 채택을 하고 있는 EBS 개념 완성 통합사회를 좀 추천을 드려요. 지금 만약에 학원 수강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학교에서 변별력을 위해 다른 학교의 문제를 뭐 참고한다. 요즘 이제 이런 트렌드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한국사와 관련된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역사. 제가 사학이 제가 전공이 학부 전공은 사학이고 대학원 전공이 지금 사회학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을 전공했는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역사 그 교사였어요. 지금 이제 정년퇴직 하셨는데 저는 어렸을 때 사실 역사 덕후였어요. 사실은요. 이게 특징이 역사 좀 디테일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의 성향이 있어요. 어딜 가도 지금 어느 고등학교를 가도 그 한국사 1등급 보통 이제 100명 한국사 전교생이 300명이라 치면 30명이 1등급이거든요. 그 30명 중에 한 30명 중에 절반은 역사 덕후일 가능성이 높아요. 역사 덕후 비중이 제일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거는 좀 뭐라고 될까요? 좀 뭐라 해야 될까? 근데 이 친구들의 단점이 뭐예요? 제가 그 친구들을 잘 알거든요. 저는 책을 그렇게 여러 분야를 읽는 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저는 역사 책만 읽는 걸 좋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어렸을 때 어머니께서 뭐 과학도 갖다 주고 문학도 갖다 주고 이렇게 막 이런 책도 갖다 주는데 안 읽었어요. 난 역사가 좋아서 영향을 받았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역사책 읽는 거에 익숙해요. 이런 케이스예요. 이 친구들은요. 고등학교 1학년 때 한국사를 공부를 안 해요. 교과서 그냥 몇 번 읽어요. 그냥 1등급 받아요. 이게 지금 되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국어, 중학교 때는 좀 다른데 고등학교 올라면 국어, 수학, 영어, 통사, 통과 이 5과목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 예시를 들어보면 한 번에 20점 올리는 케이스가 드뭅니다. 드물어요. 성적 상승이 잘 안 돼요. 이 한 과목만 빼놓고 바로 그냥 한국사예요. 한국사는요. 제 수강생 중에도 이제 1년에 한두 명씩 나오거든요. 되게 신기하게 이번에 1학기 중간고사 때 27점을 맞은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이번에 1학기 기말고사 때 93점을 받았어요. 70점. 이거는 혁명이에요. 이럴 수 없거든요. 그것도 고등학교 1학년 때. 이 친구는요. 열심히 공부한 거 맞아요. 근데 열심히 공부한다 하더라도 한 번에 70몇 점을 오른다는 건 불가능하게 가까운데 이 친구가 해내요. 배재고등학교에 작년에 수업 들었던 친구는 1학기 기말고사 때 9등급제에서 딱 5등급이었던 친구예요.
기말고사 때 100점 나왔어요. 이게 가능한 과목이 유일하게 한국사예요. 유일하게 가능한. 그럼 이제 조금 자녀분이 그래도 나중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항상 얘기 듣는 게 뭐냐면은 저 중학교 때 역사 그냥 포기했어요. 진짜 엄청 많이 들어요. 장난 아니게 진짜 엄청 많이 들어요. 진짜 많이 들어요. 저 그냥 포기했어요. 이게 그냥 많았어요. 그럼 고등학교 때 내용, 근데 아시겠지만 한국사 내용이 뭐 중학교 때랑 고등학교 때 다른 게 아니라 내용은 똑같거든요. 한국사가 갑자기 바뀌는 것도 아니고. 근데 일단 중학교 때 일단 안 좋은 추억을 깔아놨기 때문에 고등학교 올라오면 그냥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렸을 때 역사책을 읽는 게 좋아요. 그리고 미디어 같은 거, 이게 만약에 좀 안 잡힌다 그러면은 미디어를 좀 많이 접해 주시는 게 좋아요. 뭐 대장금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스터 션샤인 이런 것도 사실 미스터 션샤인 이게 사실 사랑 드라마처럼 보이지만 사실 교과서 보고 작가가 만든 거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굉장히 그 역사적 사건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일제강점기도 그렇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한국사를 공부할 때는 이제 자녀분이 2학년 때 가면 역사 1이 이제 들어갈 텐데 무작정 외우면 안 돼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페이지부터 95페이지까지 그걸 다 줄글로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라 역사적 배경과 맥락, 이해를 수반해서 외우도록 하시는 거를 굉장히 권해드려요. 그리고 중학교 때는 뭐 선생님께서 뭐 쉽게 내거나 어렵게 내시거나 평상시에 공부를 해두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사회 역사를요. 물론 다른 과목 하기에도 저는 바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친숙, 아직 1학년이면 그래도 아직은 이제 역사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죠. 그럼 역사 원파트 들어가면 아마 중학교 때는 세계사도 들어갈 거예요. 한국사와 세계사. 근데 이제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차피 세계사는 배울 일이 많지 않아요. 고등학교 때요. 선택을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한국사에 좀 집중해 주셔서 전근대사뿐만 아니라 좀 말씀드리는 건 중학교 때는요. 여기가 1단원부터 3단원. 그러니까 시험 범위가 여기까지만 많이 배울 거예요. 여기가 95%예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를 배운 적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은요. 일제강점기 현대사. 여기를 좀 챙겨주시는 게 좋습니다. 저 처음 들어요. 이런 친구들이 많거든요. 우리 역사 이제 5,000년인데 이 파트가 상당히 조금 중학교 때 중심이고 여기는 아예 들여다보지도 않아요. 학교 선생님들이요. 왜? 시험 범위가 교과서 구조가 여기가 95%거든요. 여기가 5%로 끝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와서 당황해요. 이거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은 나 중학교 때 배웠어. 여기 가면은 처음 들어본 내용이죠. 이 얘기를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좀 몇 가지 내용 말씀드리면은 수업과 관련된 내용은 이거는 이제 그거고요. 뭐 한 가지 예시가 있다면은 뭐 혹시 시간 되시면은 이건 약간 이제 뭐 홍보 시간이 거의 다 돼가지고 55분인 광복절에 일제강점기 제가 특강을 하고 있어요. 8월 15일에 만약 어머니께서 자녀분이 이제 일제강점기 파트와 관련해가지고 한번 좀 이제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이제 중학교 때는 아마 안 배울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은요. 다만 이제 제가 광복절마다 사실 일제강점기 특강을 하거든요. 사실 매년 전통적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1시 반부터 5시 반까지 이때 한번 쫙 훑어드리고 수강료도 이렇게 비싸진 않아요. 그냥 4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보내주시면은 제가 한번 좀 훑어드리고 챙겨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이용호 강사였고요. 좀 도움이 혹시 되셨는지. 그럼요. 그래서 자녀분이 아마 여기 세 가지 부분은 이제 10명 중에 한 2~3명 정도 극히 일부인데, 근데 이제 단점은 뭐냐면 여기에만 편중돼 있는 인재를 원하지 않아요. 국가에서는요. 골고루 갖춘 친구들이죠. 골고루 갖춘 친구들. 그래서 자녀의 진로를 잡으시고 그 진로와 관련된 부분을 조금 더 심화해서 다만 다른 것도 좀 놓치지 않게끔 이런 것까지 이렇게 잡고 가시면은 통합사회나 한국사 부분은 충분히 가실 거라고 생각. 아직 1학년이셔서 아직 중학교 자녀분이 1학년이셔서 이제 2학년 때 이제 사회역사 시험 치고 막 그러면은 이제 아마 그때부터 데이터가 잡히고 우리 아이가 어디가 약하구나. 시험 문제를 보면 분명히 거기도 세부 사항이 있을 거예요. 뭐 윤리인지 질인지 일반사회인지 역사인지 그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잘 봐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